네,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이슈 여쭤보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해제된 게 10시라고 그랬어요? 예,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8시인데 8시부로 해제가 됐거든요. 근데 제가 왜 10시라고 했을까요? 네, 오늘 아침에 하도 황당한 일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. 8시에서 덜자를 빼고 그냥 하다가 10시가 됐나요? 예. 죄송합니다. 8시부로 해제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말씀드리고요. 자,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?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하나 좀 시작을 하면요. 제이비는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요? 아마 대부분의 부모가 그럴 텐데요.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갈 때죠. 네. 그럼 이게 가장 행복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버겁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세요? 제가 더 먹기 때문에. 네,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. 네. 제가 이제 좀 40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내 인생에 자녀가 없는 걸까? 과연 좀 자녀가 주는 다양한 감정들을 이번 생엔 느낄 수가 없는 걸까?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. 네, 그냥 고민이 들었다고 포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. 네. 근데 이게 뭐 그래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저뿐만 아니라 좀 다들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인구가 많은 각국 대도시 15곳을 골라 총 15,000명에게 가족과 행복에 대해 물었는데요. 자녀 양육에 대한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서울 시민들이었고 부담이 너무 큰 나머지 자녀가 주는 기쁨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이건 좀 문제는 좀 심각하다는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얘기잖아요. 그 얘기는. 그렇죠. 이제 서울 시민의 81%가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. 이게 뭐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은 응답입니다. 특히 이제 2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시민들이었는데 66.3%가 그렇다고 답을 해서 2등에 비해서도 14%포인트가 더 높은 거고요. 이제 거의 압도적인 1등이죠. 이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적은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로 24.4%만 그렇다고 답변을 했고요. 예. 우리와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1인당 GDP도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.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를 해보면요. 도쿄 시민들은 65%, 타이페이 시민들은 53.6%만 부담이 된다고 응답해 이제 뭐 비슷한 GDP 수준에서도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녀 키우는 기쁨도 별로 못 느낀다. 그렇죠. 이제 뭐 자녀는 모든 부모의 기쁨이긴 하겠지만 이제 양육 부담이 좀 기쁨을 짓누르고 있는 건데요. 자라는 아이를 보는 것이 인생의 큰 기쁨이다는 항목에 대해 서울 시민의 68.1%만 동의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. 이제 서울보다 동의율이 낮은 도시는 타이베이와 도쿄뿐이었는데 서울과 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. 네. 경제적 부담이 가장 낮다 이렇게 답한 도시는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민들로 이제 95.4%가 가장 동의했는데요. 이분들이 또 가장 행복이다라는 답변들도 부담이 가장 적다는 것도 가장 낮았죠. 예. 한국이 유독 심하다. 부담을 더 유독 크게 느낀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부담이라고 답한 응답이 행복이라고 답한 응답보다 높은 건 서울과 도쿄뿐이었는데요. 도쿄는 그 차이가 4.9%포인트 죄송합니다. 그 4.9% 포인트인데 비해서 우리는 12.9%포인트가 높으니까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압도적인 좀 1등이죠. 특히 이제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. 서울의 20대는 자녀가 기쁨이라는 응답이 54.6%에 그친 반면 부담이라는 답변이 83.2%나 돼서 이제 그 차이가 거의 30%에 달했는데요. 네. 이제 세대가 낮을수록 양육의 기쁨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저출생이 당연히 심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제 사회 구조에 큰 변화가 없이는 더더욱 심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사실은 어찌 본다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는 거잖아요. 뭐 수치로 나오지만 뭐 사교육분이 이런 거냐 뭐 하면은 뭐 부담 뭐 당연하게 그러니까 따라붙는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좀 건조하게 얘기를 해보면 출산 양육도 수지가 맞아야 된다 이런 건데요. 단적으로 이제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규모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. 그러니까.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의 사교육이 늘 큰 부담이긴 했는데 이게 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1인당 평균이 폭등하고 있는 건데요. 최근 몇 년만 봐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8년 29만 1,000원에서 지난해 41만 원으로 4년 만에 40%가 넘게 올랐습니다. 사교육 많이 시킨다고 자녀 좋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. 사실 따지고 보면. 그렇죠. 근데 그래도 좀 다들 시키니까 우리 집만 안 시키기가 좀 어렵다. 그게 그 심리가 문제인 거예요. 그 심리가. 뭔가 이러면 뭔가 뒤처지고 자녀한테 뭔가 크게 해악이 갈 것 같다는 그 압박감.
그렇죠. 그래도 네. 이제 뭐 부모로서 약간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자식을 길러 놓으면 그렇다고 노후에 부양을 받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부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의 좀 전통적인 생각이었는데요. 이번 조사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노후에 보탬이 되느냐는 질문에 서울 시민의 35.4%만 동의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은 건데요. 우리가 흔히 서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부모 부양 부담이 적다 혹은 뭐 잘 안 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에서는 성인 자녀는 노후에 보탬이 된다는 응답이 서울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. 캥거루족 안 되면 다행이죠. 뭐. 거기다가 결혼해서 이제 한시름 덜었다 했더니 애 안고 갖고 애 봐달라고 하지 말고. 그렇죠. 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더 다행이긴 한데 돌아가지 않는다는 좀 심하고 애 봐달라는 얘기만 하지 말라. 네.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참 힘든 세상입니다. 이래저래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걸 황병 작가가 굳이 일깨워주지 않아도 되는데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